자, 두 번째 사연 저희가 네. 한번 들어볼 건데 깨진 거울이에요. 네, 깨진 거울이네요, 제목이. 깨진 거울이라고 하면 저희가 좀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인지하는 거잖아요. 거울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예전부터 묘한 요술의 도구다라고 할 정도로 저희가 흉가 가서 또 거울을 안 봐요. 근데 또 깨진 거울이면 그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딱 인지하는 그런 도구인 것 같은데, 형님은 뭐 거울에 대한 썰 없으세요? 가장 최근에 갔었던 헌팅에서 되게 큰 거울 있잖아요. 네. 그 제일 큰 거울. 네, 그 학교 네, 공간에 있는 그런데 거에. 보통 있는 거 공장 같은 데였는데 네. 그 거울의 가운데가 아마 빨간색이 뭐가 묻어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이 이렇게 깨져 있었어요. 가운데 동그랗게. 그래서 금이 이렇게 쭉 가 있었는데 혹시나 해서 네. 거기는 이제 무서워서 안 네, 보고 반대쪽을 네. 이렇게 하는데 뭐가 계속 비치는 거예요. 유리창 쪽을, 거울의 반대편을. 네. 유리창 쪽을 하는데 뭔가 반응이 계속 나와가지고 이게 바깥에 있는 게 보이는 건가? 유리창에서 뭔가 계속 보이네 했는데 순간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유리창도 반사되고 있잖아요. 아, 맞죠. 그래서 혹시 이게 거울이야? 하고 이쪽을 봤는데 바로 여지없이 와, 나오더라고요. 거울 무서워요. 그 엘리베이터 타면 양쪽에 거울 있잖아요. 네. 너무 무서워. 14번째 세본 적 있으세요? 안 세봤어요. 내가 하는 행동을 이렇게 하면은 이제 14번째 애만 다르게 행동한다. 헐. 아니면 뭐 반대쪽 내가 잉크를 하면 반대쪽 눈을 걔만 잉크를 한다. 뭐 이런 괴담이 좀 있었어요. 거울은 진짜 그냥 괜히 밤에 옛날에 어두운 데서 거울을 보고 가만히 응시하고 있으면 거울 안에 있는 애가 점차 다른 표정을 짓는다. 있었죠. 그거 어렸을 때 그거 있었어요? 밤 12시에 그 식칼 물고 물고? 예. 이렇게 미래 밑에 보고. 배우자 보인다. 네, 맞아요.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아, 저는 안 해봤죠. 저도 안 해봤어. 형 해보셨어요? 아니 무서워서 안 해봤어. 해본 친구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얘기 있잖아. 그래서 놀라가지고 네. 거울을 놓고 이렇게 보다가 놀라서 떨어뜨린 거야. 그 얼굴이 나와가지고 네. 떨어뜨리고 했어.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네. 그 사람이 여기에 상처가 있어. 오, 맞아. 나 그거 본 적 있어. 만드기 시리즈에서. 혹시 그 세대세요? 그쵸? 만드기 시리즈. 아마 저랑 또래 시대. 저희가 한번 그 이제 깨진 유리에 대해서 아하, 깨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CC로 만나 제가 먼저 취직을 하며 자취를 시작하고 이듬해 남자친구도 취업에 성공하며 저희는 생활비도 아낄 겸 동거를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제 막 취업에 성공한 남자친구는 거의 무일푼과 다름이 없었고 저도 1년 동안 아끼고 아꼈지만 시중에 모은 돈이라고는 겨우 500 정도였죠. 그래도 저희는 오랜 시간 발품을 팔아 제법 깨끗하고 치안도 좋아 보이는 곳에 위치한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집이 좁아 침대 빼고 모든 가구는 그냥 제가 쓰던 가구를 그대로 쓰기로 했어요. 함께 생활하며 필요한 물건을 채우고 바꿔가기로 했죠. 그런데 확실히 연애와 동거는 다르더라고요. 몰랐던 생활 습관들이 모두 저와 단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안 맞았던 부분은 저는 한 번 입고 나갔다 온 옷은 무조건 세탁을 하는데 남자친구는 한 번 더 입고 빨아도 된다면서 그냥 의자 위나 행거에 걸어놓는 겁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깔끔을 떨던 사람이 집에서는 왜 그렇게 게으르고 수더분한지. 근데 계속 화를 내낼 수는 없으니까 어느새 지쳐서 조금씩 포기할 건 포기하면서 그냥 살았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런 저를 정말 화가 나게 만들었던, 화가 나서 폭발하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집 밖을 나가기 전 오늘의 착장을 꼭 찍어서 SNS에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장 옆에 커다란 전신 거울이 있었어요. 제가 유일하게 비싸게 주고 산 물건이었기 때문에 유독 아끼는 거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술 취해서 들어오다가 넘어져서 거울에 부딪히면서 거울이 손 쓸 수도 없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거든요.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다쳤을까 걱정돼서 화도 못 냈는데 남자친구가 멀쩡한 걸 확인하고 나니까 어찌나 열이 받던지 다음날 잠에서 깬 남자친구를 향해서 거의 화를 내지 않던 제가 펄펄 뛰어가며 욕을 하자 당황한 남자친구가 제게 꼭 비슷한 거울을 구해다 주겠다고 약속을 하며 그 일은 일단락되었습니다. 물론 제 화가 완전히 풀렸던 건 아니지만 남자친구가 싹싹 비는 모습에 누그러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정말로 제 전 거울과 거의 흡사한 거울이 신발장 옆에 놓여 있더라고요. 어디서 주문 제작이라도 한 것처럼 거울은 제법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구하느라고 힘들었다고 막 생색내는 남자친구가 어이없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랬죠. 원인 제공은 본인이 해놓고요. 그래도 화가 난 저를 풀어주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을 모습을 생각하니까
귀엽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거울이 제 전 거울보다 훨씬 마음에 들었어요. 라일락 넝쿨이 세심하게 조각된 게 꽤 고급스러웠거든요. 거울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다리도 더 길어 보이는 것 같고 여러모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을 집에 들이고 나서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곤 했어요. 정확히는 제 남자친구에게요. 처음에는 집안에서 이어폰이나 액세서리 등 작은 물건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더니 점점 집안에서 계속해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점차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며 경기하듯 잠에서 깨는 일이 잦아졌고 이상한 그림자들이 자꾸 나타난다며 화장실 문도 닫지 못하곤 했어요. 평소에 겁이 많던 사람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공포영화도 잘 보고 공포 방탈출 같은 것도 심심하게 여기던 사람이라서 왜 그러지? 좀 의아하긴 하더라고요. 곧 괜찮아지겠지 여기면서 예민해진 남자친구에게 최대한 맞춰주면서 생활을 하던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력과는 달리 점차 크게 다투는 날이 늘어갔죠. 그러다 어느 하루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반차를 쓴 날이었어요. 전 월경통이 좀 심한 편이라서 미리 약을 먹거나 쉬곤 하는데 계속 남자친구에게 신경을 써서 그런지 그날따라 약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결국 참지 못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왔는데 현관문을 열었더니 신발장 옆에 남자친구가 쪼그려 앉아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자친구인지 모르고 도둑인가 싶어서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깜짝이야! 거기서 뭐해? 오늘 출근 안 했어? 하지만 제 놀란 목소리에도 남자친구는 꼼짝도 하지 않고 거울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신발을 벗고 남자친구를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제가 온 줄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때는 남자친구의 이상행동을 하도 많이 겪어서 좀 무뎌졌던 때라 저도 그냥 제 몸도 아프고 하니까 굳이 남자친구를 부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약을 하나 더 챙겨 먹고 옷을 갈아입은 후 씻기 위해 욕실로 가렸는데 느닷없이 거울 앞에 계속 쪼그려 있던 남자친구가 뭐라고 막 중얼거리더라고요. 피냄새나. 꼭 저 들으라는 것처럼 말하는 그 모습이 어찌나 기분 나쁘고 불쾌하던지 샤워를 하고 나와도 기분이 풀리지 않아 저는 남자친구를 무시하고 바로 침대에 누웠어요. 몸이 너무 무겁고 아파서 이른 잠을 청할 생각이었죠. 그렇게 몇 시간 정도 선잠을 잤을 거예요. 배가 고파져서 눈을 떴는데 남자친구도 어느새 제 옆에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한결 몸이 가벼워져서 오랜만에 저녁 식사를 제 손으로 직접 준비하려고 했어요. 제가 막 시끄럽게 돌아다녀도 남자친구는 깨지 않고 오랜만에 푹 잘 자는 듯 했어요. 저녁 준비를 다 하고 남자친구를 깨워서 같이 먹으려는데 문득 거울 앞에서 쪼그려 앉아 한참을 들여다보던 남자친구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거울 앞에 다가가서 찬찬히 자세히 거울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거울은 그냥 거울일 뿐 아무리 봐도 별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거울을 통해 비춰지는 제 모습과 집안을 살펴봐도 전 별다른 점을 도통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거울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누군가 자신을 내려다볼 때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거울을 통해 집안 내부를 보면 누군가가 우리의 집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고 했어요. 가령 제가 침대 위에 앉아서 태블릿으로 영상을 보고 있으면 누군가 그 옆에 나란히 앉아서 저와 함께 영상을 보거나 제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인기척도 누군가 저를 만지는 것 같은 느낌도 그런 거 전혀 받은 적이 없어요. 남자친구의 신경쇠약이 날로 심해지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저의 유일한 걱정거리였죠. 결국은 남자친구에게 정신과에 가서 상담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말을 했다가 크게 싸우고 말았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서 이렇게 크게 싸워본 적이 없었어요.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요. 진짜 서로 물건까지 던져가면서 개판으로 싸웠습니다. 제 걱정과 진심을 몰라주는 남자친구에게 쌓였던 서운함이 결국 폭발해서 저도 이날은 참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서로 너무 많은 나쁜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어렵지 두 번은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는 그날 이후로 크게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일이 점점 더 잦아졌어요. 그러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를 변하게 한 저 거울이, 저 원흉이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가 어렵게 구해온 것이 아니라 집 근처에 버려져 있던 것을 우연히 남자친구가 보고 주워온 거라는 사실을요. 아이고.
주워온 물건이라고 하면 제 화가 다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제게 가구점을 둘러보며 가장 비슷한 것을 사왔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실토하는 그 모습이 어찌나 실망스럽던지. 그리고 또 여느 날처럼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사과를 하는데 저는 다른 날과는 다르게 도무지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이전에 했던 싸움과는 확실히 다른 감정이 들었죠. 남자친구에게 좀 정이 떨어진 느낌이랄까?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며칠을 지내다가 결국 이 감정을 극복하지 못한 저는 간단히 짐을 챙겨서 친구네 집으로 나왔습니다. 조금 생각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남자친구도 이번엔 제 잘못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친구네에서 며칠 쉬다 오라며 얌전히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먼저 연락하기 전에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처음으로 긴 냉전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며칠은 조용했어요. 저도 화가 누그러지고 나니까 그깟 거울이 사온 거든 주워온 거든 그게 대체 뭐가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어쨌든 남자친구는 저를 생각해줬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아직 화가 다 풀렸던 건 아닌데 남자친구가 저의 부탁을 어기고 계속 연락을 해오는 거였어요. 내 말이 말 같지 않은가 싶어서 풀리려고 했던 마음이 다시 엉켜들었어요. 근데 또 그 연락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게 메시지의 내용이 좀 섬뜩했기 때문입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집을 나온 뒤에 더 심하게 시달리고 있었어요. 거울의 악몽에. 자꾸 거울에서 누가 나와. 네가 없으니까 점점 더 가까워져. 잠을 잘 수가 없어. 집에 그만 돌아오면 안 될까? 이 핑계로 저를 붙잡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정말 겁에 질린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딱 한 번만 더 남자친구를 용서해보기로 했어요. 일단 저녁에 집에서 남자친구와 대화를 해보고 집으로 돌아갈지 말지 정하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못 본 며칠 사이에 더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늘 여유롭던 사람인데 계속 다리를 떨고 손톱을 물어뜯고 자꾸만 한 번씩 휙 뒤를 돌아보면서 확인했어요. 누가 자신의 곁에 있는지 없는지. 전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제 의견을 먼저 말했습니다. 저 거울 갖다 버리자. 어? 자기가 이렇게 변한 거 다 저 거울 때문이잖아. 갖다 버리자. 아니 그치만 화낼 텐데. 누가 화내? 내가? 내가 갖다 버리고 싶다니까? 남자친구는 저와 대화하는 도중에도 힐끔힐끔 거울을 바라봤어요. 꼭 누군가의 눈치를 보듯이. 내가 중고로 팔든가 버릴게. 자기는 이제 신경 쓰지 마. 알겠지? 제 말에 남자친구도 결심이 선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좀 홀가분해진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 저거 갖다 버리자. 그럼 더는 나 안 괴롭히겠지. 그래. 그럼 그러자. 오랜만에 남자친구의 당당한 모습을 보니까 그제야 내가 좋아했던 사람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더라고요. 간만에 아주 많이 대화도 하고 서로를 보듬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평화도 잠시. 그날 새벽 전 남자친구의 악에 바친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서 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남자친구는 거울 앞에서 길길이 날뛰고 있었습니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그만 좀. 왜 자꾸 내 흉내를 내면서 돌아다니는 건데. 자기야 왜 그래? 제가 침대에서 내려와 말리기도 전에 남자친구는 결국 분을 이기지 못하고 거울을 향해 주먹을 내질렀습니다. 순간 쩍 소리와 함께 거울에 길게 금이 간 것이 보였어요. 전 거울이 깨진 것보다 남자친구의 손이 더 걱정돼서 화들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거울은 남자친구의 왼쪽 목에서부터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까지 길게 쭉 금이 가 있었어요. 다행히 남자친구의 손은 크게 다치지 않았고 저희는 정말 그 거울을 다음날 아침 낑낑대며 들고 나가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도 거울을 버리고 난 후 정말로 평화가 찾아왔어요. 남자친구의 이상행동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정말로 좋은 곳에서 거울을 사주겠다고 했죠. 아니, 그랬었죠.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떠났지만 남자친구는 거울을 버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사고였어요. 저희 집 근처에 새로 신축 중이던 상가 건물이 있었는데 크레인 기사의 실수로 위층으로 올리던 유리가 몇 장 추락하면서 깨졌고 문제는 때마침 제 남자친구가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다는 거죠. 유리 파편에 맞은 제 남자친구는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유. 그런데 소름 돋는 점이 그 유리 파편이 제 남자친구의 왼쪽 목에서부터 오른쪽 겨드랑이까지 길게 박혔다는 거예요. 헐.
그저 우연이겠지만 우연이어야 하지만 한동안은 너무 무서워서 작은 거울조차 보지 못한 적이 있어요. 저는 길거리에 거울처럼 비추는 유리창이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OOTD 사진을 찍지 않는데 전신 거울 따위 필요도 없는데 제게 필요한 건 남자친구의 품 딱 하나인데 이제 다시는 되찾을 수가 없네요. 접시나 거울이 깨지면 일진이 사납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건 사나운 정도가 아니라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네요. 앞으로도 저는 거울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몰입됐어. 되게 이게 사연이 어렵네요. 거울이라. 거울이 좀 저주랑도 관련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거울이라고 하면은 이게 있더라고요. 귀신이라고 하면 홀령체라고 해서 여기 돌아다녀야 되는데 저주는 사실 사람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좋은 에너지를 여기다 보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주 같은 에너지가 홀령체에 대한 에너지하고 좀 비슷한 느낌을 내는데 이게 어디서 오냐 매개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을 했는데 그런 거죠. 일본에 있는 귀신이 한국이 못 오잖아라고 생각하시는데 매개체만 있다면 거울을 통해서 올 수 있다가 지금 저희 쪽 분석이거든요. 거울이 길이다. 네네네네. 거울이 있는 폐가나 흉가에 뭔가 저주나 뭐 이런 에너지를 그 특정 사람에게 해놓으면 그게 그 집까지도 갈 수 있다. 제가 볼 땐 이거는 저주하고 비슷하지 않나. 근데 이제 중고로 사실 거울도 중고로 좀 많이 가지고 오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중고 거울이 문제가 좀 많이 되긴 했어요. 저희 당직기 사연에서는. 중고는 웬만해서는 쓰지 말았으면 한다고 하긴 해요. 왜냐면 뭐 이게 중고 시장이나 중고나라 혹은 뭐 당근 마켓부터 해가지고 중고 시장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되게 좋잖아요, 사실. 근데 어떠한 물건이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확실히 조심은 해야 된다. 이게 구제 옷도 사실 그 썰 괴담 많지 않나요? 맞아요. 예, 죽은 사람 옷 이렇게 해서 그거 다 넣잖아요. 그런 얘기 있죠. 예. 남자친구는 정말 저주를 받은 거였을까요?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 받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내용대로면은 좀 아쉽네요. 그거 말고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저도 이거하고 좀 비슷한 사연이 있긴 있어요. 옛날에도 썰을 풀긴 했는데 예전에 제가 저희 아파트가 주공 아파트 주택공사에서 나라에서 만드는 아파트. 그 아파트에서 살았었는데 지금도 어머니가 살고 계세요. 근데 이제 거기 1층 내려가면은 또 이제 이사 가시는 분들 거 물건들 이렇게 있고 버리고 가시는 분들 가고 막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20살 때 술을 진짜 막 미친 듯이 먹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렇잖아요. 이제 딱 성인 됐으니까 봄쯤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막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대낮이고 뭐고 술을 먹고 딱 들어오려고 이제 집에 딱 술이 취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이거 한 칸 정도 되는 크기의 빨간색 부채가 너무 이쁘게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 그림에는 빨간색 기모노, 그 다음에 파란색 기모노, 노란색, 주황색 막 여러 가지 색깔의 한 여러 명의 기모노를 입은 여성분들이 그 일본 섬 파도가 이렇게 탁 치는 거하고 어부들이 다 똑같은 어부들이었어요. 이렇게 바닥에 그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림이 탁탁탁탁탁 있고 옷막집 같은 집들이 딱 이렇게 그려져 있는 빨간색 부채였어요. 그거를 주워왔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뻐 보여. 네, 아이고, 그냥 버릴 때- 술 취해서 술 스티커 취해서. 붙여서 버려야 되는데 그거.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딱 붙였어요. 이제 조그마한 방에다가 제 방이었거든요. 딱 붙였어요. 붙이고 갑자기 있잖아요. 자는데 누가 저를 등에서 쫙 당겨요. 자고 있는데 얇은 이불만 깔고 있는데 이게 슉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내가 아무리 술을 먹었어도 깨야 되잖아요. 근데 딱 깨서 너무 이상하니까 우리가 그 갑자기 쿡 떨어지면 느낌 있잖아요. 그것처럼 난생 처음 느껴봤던 가위 느낌이 딱 오는 거, 몸을 못 움직이는 거. 그러면서 옆에서 뒤에서 왜 그랬어 막 굉장히 빠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눈은 떠 있잖아요. 휙휙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계속 보는데 정확하게 제가 착시 효과일 수도 있어요. 빨간색 부츠에 빨간색 기본호가 있으니까 테두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빨간색이 분명히 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돌아가요. 그러다가 손가락에 힘을 주면서 딱 깼어요. 내가 술 먹어서 그런가? 몸이 안 좋아졌나? 밥 먹어야겠다 하고 그 다음 날에 술 먹고 들어왔어요. 또 취해가지고 이제 자려고 대낮에 분명히 저는 아무리 술이 취해도 제 방에서 자지 거실에서 안 자잖아요. 또 뒤에서 왜 그랬어 딱 땡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안 돌아가고 내 영혼만 돌아가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막 이렇게
돌더니 너무 생생하게 옆으로 여닫이 문이었어요. 그러면 여닫이 문은 당연히 문턱이 있어요. 거기 어깨가 팍 찐 거예요. 그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데 왜 그랬어? 하면서 또 쭉 당겨요. 니은자로 끌려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베란다가 이제 저희가 10층이니까 베란다로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식은땀이 계속 나는데 몸이 안 움직이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안방을 지나서 이제 베란다까지 가려고 하는데 동생이 문을 탁 열고 이제 학교 끝나고 딱 온 거예요. 그때 가위에 딱 풀려가지고 그리고 딱 눈 뜨니까 베란다 문턱 바로 이쪽에 누워있더라고요. 거기까지 이게 끌려갔네. 정신병이 아닌 이상은 제가 기억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후로는 네, 불 태웠어요. 불 태우고 태우고 버렸는데 그리고 나서는 제가 좀 강해진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뭐 이거에 디테일한 썰은 또 따로 있긴 있는데 네네. 좀 간단하게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것도 약간 좀 그런 계열 아닌가 중고에 대한.